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혈압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약물은 임상에서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약물이니 기전과 종류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축기압이 140 이상 또는 확장기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또는의 의미는 수축기압이 140이 넘거나 확장기압이 90이 넘는 것 중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혈압의 기준치를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부분은 이유를 몰라요. 이것을 본태성 고혈압 또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저질환으로는 신장성 고혈압, 1차 알도스테론증, 쿠싱 증후군, 크롬 신화세포종, 레닌 생산 종양 및 대동맥 협착증, 그리고 특정 약물에 복용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면 대부분 혈압은 정상화가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나이가 많거나 여성보다는 남성,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거나 흡연을 하거나 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고혈압은 당장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하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지속될 경우에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신부전 등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고혈압을 조절하는 주된 목적은 방금 얘기했듯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이겠죠. 고혈압의 기준이 140에 90이므로 그 미만으로 낮추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병력 검사를 하고요. 신체 검사, 병리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의 원인을 파악하고요. 표적장기 손상 및 심혈관 질환의 유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치료 지침이 될 수 있는 기타 심혈관 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혈압 진단이 내려지면 우선적으로 체중 조절, 건강한 식단 실천,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의 개선이 권고됩니다. 아무래도 비만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혈압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치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항고혈압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럼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항고혈압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혈압약을 A, B, C, D라고 하는데요. ACE 이니비터 그리고 ARB의 앞글자를 따서 A라고 하고요. B는 베타 블로커, 베타 차단제의 앞글자를 따서 B라고 얘기를 합니다. C는 칼슘 채널 블로커를 뜻하고요. D는 이뇨제를 뜻하는 다이유레틱스의 앞글자를 따서 D라고 합니다. 항고혈압제의 A, B, C, D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고혈압제는 혈압 수치보다는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기저질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 B, C, D의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자에게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우선 A에 해당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A에 해당되는 약물은요, ACE 이니비터와 ARB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약물의 공통점은 라스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라스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라스라고 하는 거는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 혈압이 떨어졌거나 수분이 부족할 때, 이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네, 신장에서 신호를 보내서 레닌이 분비가 돼요. 이 레닌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안지오텐신 5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안지오텐신 1은 폐에서 분비되는 ACE라는 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ACE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입니다. ACE는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안지오텐신 1이 ACE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지오텐신 2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신의 신호를 줘요. 부신의 신호를 주면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는데 알도스테론은 항이뇨 호르몬이잖아요. 체액을 보존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에이스 억제제는 에이스를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안지오텐신 2 자체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약물이고요. ARB는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졌지만 그 작용을 잘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안지오텐신 2를 억제를 해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즉 혈압을 떨어뜨리고 나트륨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이뇨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ACE 이니비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CE 이니비터는요, 임상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전도 중요합니다. 자, 기전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안지오텐신 1이 ACE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지오텐신 2의 역할이 뭐였어요? 강력하게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ACE라는 효소를 차단을 함으로써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수축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혈관 확장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트륨 및 수분을 배출시킴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 약물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근경색과 심부전 환자의 1차 선택 약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등 프릴자가 들어가 있는 약물들이 ACE 이니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상에 이 카프릴이 캡토프릴이고요. 에날라프릴은 에나프린정, 제스트릴정은 리시노프릴입니다.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의 부작용은 브라디키닌 농도 증가와 관련해서 마른 기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브라디키닌 농도와 관련해서 심하면 혈관 부종을 일으킵니다. 임산부가 복용을 하면 신생아에게 선천결함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금기입니다. 다음은 안지오텐신 2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ARB라고 얘기하고요. 이 약물의 기전은 혈관, 민무니, 근육, 뇌, 심장, 신장, 부신에 있는 안지오텐신 2 수용체에 안지오텐신 2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안지오텐신 2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혈관 수축과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지오텐신 2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키고 알도스테론 분비를 감소시켜서 나트륨 및 수분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라스의 연쇄작용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에이스 억제제와는 달리 브라디키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마른 기침과 혈관 부종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로살탄, 이베르살탄, 발살탄, 살탄으로 끝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에이스 억제제가
고혈압의 1차 선택 약이고요. 이 약은 마른 기침이나 혈관 부작용 등이 있을 때 대체 약품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스 억제제나 레닌 억제제와 같이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아드레날린 작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가 있습니다. 알파1은 심장을 제외한 모든 교감신경의 표적기관에 존재하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요. 말초혈관 저항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알파2 수용제는 주로 교감신경절 절전 말단에 위치하고 되먹임 억제 작용으로 과도한 노에피네프린 방출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부교감 절전 말단에도 존재하고 아세틸콜린 방출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타1 수용체는 심장에 주로 분포를 하고요. 심장 수축과 박동수를 증가시키며 베타2 수용체는 주로 기관지에 분포를 하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고혈압 치료제는요, 알파1 수용체를 차단하거나 알파2 수용체를 강화하거나 베타1 수용체를 차단하는 기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선 베타 차단제부터 살펴볼게요. 베타 차단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과 심박수, 심장 박출량, 혈압을 감소시키는 약물인데요. 특히 베타1이 심장과 심장에 많이 분포하잖아요. 심장에서 혈압을 올리기 위해 작동하는 라스의 첫 시작은 어디인가요? 심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이죠. 베타 차단제는 심장에서 레닌의 방출을 억제를 해서 안지오텐신2에 의한 혈관 수축과 알도스테론에 의한 소듐 재흡수를 감소해서 라스의 연쇄 작용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켜서 항고혈압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베타 차단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적 베타1 차단제와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가 있습니다. 선택적 베타1 차단제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베타1만 차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베타 수용체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베타1과 베타2. 그런데 베타1은 심장에 있었고 베타2는 기관지에 있었어요. 천식 환자가 있어요. 천식 환자인데 고혈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베타1도 차단되고 베타2도 다 차단되는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를 투여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떨어뜨려 주겠지만 베타2도 차단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수축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COPD라든지 천식 환자 등 폐기능이 손상된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선택적 베타1 차단제는요, 베타1만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나 폐 기능에 손상이 된 고혈압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반면에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는 베타1, 베타2 두 개 다 차단하기 때문에 기관지 수축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기관지나 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하면 큰일 나겠죠. 선택적 베타1 차단제에는 아테놀롤, 메토프로롤롤, 에스몰롤, 비소프롤롤이 있고요.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는 프로프라롤롤, 나돌롤, 티몰롤 등이 있습니다. 3주차 때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약물 중에서 프로프라놀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상품명으로 인데놀입니다. 인데놀은 임상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약물인데요. 협심증, 고혈압뿐만 아니라 발표나 면접 등의 긴장 상황에서 신체적인 증상과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갑상선 중독증의 보조요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편두통 예방약으로도 쓰입니다.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약물이 바로 인데놀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상품명 콩코르정이 있는데 이것도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약물이에요. 약 모양이 하트 하잖아요. 그죠? 심장의 모양을 본떠서 인상이 굉장히 남는 약물인데요. 주로 신부전 협심증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알파 차단제입니다. 이 약물은 아드레날린 수용체 중 알파-1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말초 혈관의 저항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약물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어느 부위에 있는 알파-1 수용체를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혈관 평활근에 존재하는 알파-1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고혈압 치료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독사조신, 프라조신, 테라조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자율신경계 할 때 나왔던 약물들이에요. 그런데 전립腺과 방광 부위에 존재하는 알파-1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약물은 탐슬로신, 알프라조신, 실로도신 등이 있습니다. 알파-1의 경우에 말초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알파-2 수용체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오히려 교감신경을 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2 수용체를 자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의 흥분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약물로 클로니딘, 메틸도파가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칼슘 채널 블러커 CC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장의 근육이 수축할 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온이 어떤 이온이었나요? 칼슘이었어요. 그죠? 칼슘 통로 차단제, 즉 CCB는요. 심장 근육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칼슘의 세포 내 유입을 억제하는 기전인데요. 이렇게 칼슘을 억제함으로써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감소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로는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디페닐 알킬라민 계열,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에는 딜티아젬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페닐 알킬라민 계열에는 베라파밀이 있고요.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에는 암로디핀, 니페디핀, 니카르디핀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딜티아젬은 헤르벤이라고 하는 약물로 출시되어 있고요. 베라파밀은 이솝틴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약물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협심증과 부정맥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암로디핀은 여기 보이는 특이하게 생긴 육각형인가요? 모양의 약물이 있죠? 상품명으로 노바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암로디핀. 임상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강하고 작용 시간이 긴 특징이 있습니다. 니페디핀은 요거요. 아달라트. 아달라트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은 빠른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급속하게 혈압이 올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떨어뜨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니카르디핀은 먹는 약은 없고요. IV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인데요. 고혈압성 응급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약물입니다. 여기 두 가지 약물보다 이 디하이드로 피리딘 약물이 심장보다 혈관 밑무늬의 근육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들 암로디핀, 니페디핀 이런 약물들이 고혈압 치료제로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수분과 소듐의 배설을 촉진해서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체액량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량이 많으면 압력이 생기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수분을 빼주면 수분을 빼주는 거는 소변으로 빼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소변으로 수분을 다 빼주면은 혈압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뇨제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는 약물이다 라기보다는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는 대표적으로 사이아자이드 계열의 이뇨제, 고리작용 이뇨제, 포타슘 보존 이뇨제 등의 이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사이아자이드 계열 이뇨제가 고혈압 치료에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포타슘 보존 이뇨제는 항고혈압 효과를 높이고 포타슘 배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이아자이드 계열의 이뇨제나 고리작용 이뇨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뇨제에 대해서는 13주차 비뇨생식계 약물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기타 항고혈압제로는요, 알도스테론 수용체 대항제가 있습니다. 알도스테론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소듐의 재흡수를 방지하는 약물로서 대표적으로 에플레레논이 있습니다. 기타 약물 중에 직접 혈관 확장제가 있는데요. 이 약물은 말초혈관의 평활근을 직접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고혈압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단독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항고혈압제와 병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고혈압 치료의 1차 약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임신부의 고혈압, 다른 항고혈압제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응급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하이드랄라진과 나이트로프로사이드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하이드랄라진은 동맥을 확장시켜서 고혈압 위기와 신부전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나이트로프로사이드는 주사제로 나와 있어요. 요거 혈관의 민무늬 근육에 직접 작용하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로서 갑작스러운 고혈압 위기와 급성 신부전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 협심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화로 투여되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물도 있어요. 이것도 직접 혈관 확장제에 포함됩니다. 이들 약물의 부작용은 반사성 빈맥인데요. 혈압 저하에 대한 보상으로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이 반사성 빈맥이에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 혹은 알파2 차단제인 클로니딘, 메틸도파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심장에서 레닌의 생산을 지연시켜서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 레닌 억제제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부정맥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